책 한 권을 훑어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읽어주는 오피큐알입니다. 이번에 읽어볼 책은 우아한 관찰주의자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 인식합니다. 하지만 과연 제대로 보고 있는 걸까요? 질문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는 걸까요?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보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본다는 것은 어떤 행위일까요? 다행히 축복을 받아 태어날 때부터 시각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분들에게 그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그리고 그 사용법을 알려주는 에이미 허먼의 우아한 관찰주의자입니다. 책은 볼통 크기의 보통 화살 크기고요. 총 373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각과 관련된 책이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사파들도 많고요. 작품 자체가 예술 작품을 토대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목차는 총 4개의 어떤 부로 이루어져 있고 11개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평가하기, 분석하기, 설명하기, 적용하기 이렇게 되어 있고 총 11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아한 관찰주의자는 철저하게 시각과 관련된 책입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보는 것과 관찰하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 보는 것이라고 하는 이 시각이라는 감각이 단순히 눈이 아닌 뇌를 통해 이루어지는 현상인 만큼 개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보는 것과 관찰하는 것의 차이를 실행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해는 바로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일상이 되어버린, 루틴이 되어버린 상황이나 현상에 대해서는 빠르게 지나갑니다. 배제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너무 많은 정보는 감각기관과 뇌에 불필요한 어떤 과부하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많은 것들을 배제하는데 시각은 그 중에서도 너무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배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부분이 배제되고 있다는 거죠. 저자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집중해서 봄에도 불구하고 배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보려고 노력해야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거나 누군가의 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각은 이제 뇌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각적인 무언가를 표현할 때 인간은 자연스럽게 주관적인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자신은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주관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사진을 보고 표현을 할 때 말랐다, 뚱뚱하다, 키가 크다, 작다, 나이가 많아 보인다, 적게 보인다는 모두 주관적인 표현이죠. 근데 우리는 사진을 보고 객관적으로 표현을 해보라고 하면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아이와 어른이 있으면 뭐 부모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그죠? 손을 잡고 걸어가면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관계구나라고 생각한다든지, 어깨 동무하고 있는 두 남녀를 보면 친구 관계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사실 근데 사진만 보고 우리 시각에만 나온 정보로는 그 둘이 친구인지 뭐 사촌인지 형제인지 자매인지 심지어 성별도 어렵게 구별할 수가 있겠죠. 그 이야기를 저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특정 무언가를 봤을 때 객관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객관적으로 표현하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고 많은 것들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설명할 때 저자는 예술 작품을 많이 보여줍니다.
예술 작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라는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주관적으로 한다는 거죠. 하지만 최대한 객관적이고 그리고 차분하게 많은 부분을 보는 것의 차이가 책에 나와 있습니다. 특정 작품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흥미롭기 때문에 책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책이 좋은 점, 이 책이 굉장히 쉽고 좀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점은 이 부분 때문입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나도 한번 잠깐이라도, 여러분도 뭐 다 비슷하시겠, 저는 그렇거든요. 책에서 아무리 뭐 해봐라 해봐라 해도 잘 안 하게 돼요. 뭐 체크리스트도 많고, 뭐 이거 해봐라 해봐라는 잘 안 해보는데, 그래도 예술작품을 보고 설명해보세요라고 했을 때 잠깐이라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나 떠오르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잠깐이라도 생각하고 뒤에 가서 이런 설명들을 보면 많은 부분 차이를 느끼게 되고, 아, 이런 부분을 내가 놓쳤구나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책은 굉장히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인상 깊은 사진 한 장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53쪽을 보면 되게 초반에 나오는 사진이거든요. 잠깐 시간을 갖고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3쪽에 있는 사진입니다. 5초간 사진을 한번 봐주십시오. 자, 그리고 5초간 여러분이 본 사진을 한번 표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있었는지, 뭐가 있었는지, 어디였는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색감, 뭐 이런 것들. 자, 어느 정도 생각하셨죠? 그 그림에 많은 사람들이 표현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알파벳 C입니다. 이 C를 머릿속으로나 뭐 말로나 설명하신 분이 있나요? C가 어디 있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그림을 다시 보면 C는 사진 한가운데 굉장히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C를 보지 않고 여성이라든지 색감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숲이라든지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보는 법의 차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책은 많이 읽는 것보다 많은 책을 고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많은 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분명히 내 눈에는 보이는데 주변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아서 당황한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반대로 누군가가 나한테 뭐가 보인다고 하는데 나는 보지 못하고 지나친 경험이 있으신가요? 뭐 간단한 걸로 보면 정신이 없을 때를 얘기하는 건 좀 아닙니다. 뭐 내가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는데 핸드폰이 어디 있어? 뭐 이런 의미는 아니고 분명히 나도 그 상대방과 같이 같은 방향을 보고 걸어가는데 상대방은 보고 나는 보지 않은 좀 중요한 것들이 아니면 나는 봤는데 상대방은 보지 못한 중요한 것이 있었는지 지나가는 강아지를 나만 봤다든지 뭐 뛰어가는 여자를 나만 봤다든지 뭐 그런 식의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오피큐얼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